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목은 아직 못 정했는데 그 도형의 방정식의 기본소의 개념을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주 가질 수 있는 의문,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자주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제목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내 답이랑 해설지의 답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짚어보려고 해요. 좀 이 말만 듣고선 잘 모르겠죠? 도형의 방정식 한번 들어보세요. 방정식부터 짚어봅시다. 방정식.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란 중학교 때 처음 등장을 하는데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는,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은 5. 보세요. 등식. 변수를 포함한 등식이고 이 x 값에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 x를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죠. 그런 적이 있었어. 그 다음 생각해 볼 거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본격적으로 고등수학 4항에 등장을 하는데 저는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짚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고 와볼게요. 예를. 어떤 예를 들고 와볼 거냐면 x-3 더 y 더하기 3은 요런 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자, 방정식의 정의를 되짚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인데 위에서 봤던 이 1차 방정식이랑 다른 건 밑에는 변수가 2개네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무수히 많지만 몇 개만 짚어보면 자, x가 0일 때 그때 y가 뭐가 돼야지 등식이 성립할까 생각하면 3, x가 1일 때 y가 뭐가 돼야 될까? 4, 이런 식으로 채워볼 수 있죠. 저는 좀 빨리 채웠는데 저거 진짜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확인하면 되죠. 자, 요 표는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표현을 해보면 0,3이 있어. 1,4가 있어. 2,5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또 갑자기 순서상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거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변수 x, y들을 좌표 평면에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좌표 평면을 절대 떼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가자고. 좌표 평면 보통 가로를 x축으로 갖고 세로를 y축으로 갖습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지 항상 x여야 되고 항상 y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yx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변수 a, b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x, y를 기준으로 삼고 갑니다. 그러면 이 0,3 찍어보면은 x가 0일 때 y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갈 수 있죠. 또 1,4, 2,5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을 찍을 수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을 잊지 마세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들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잡으면은 이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채워지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런 직선이 되죠. 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들을 좌표 평면에 찍었더니 직선이라는 도형이 되었구나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변수를 바꿔볼까요? 다시 보세요. 이놈 방정식 맞나요? 맞아요. 방정식. 자, 방정식의 정의가 뭐예요?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는 결정되는 등식. 방정식 맞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B 순서쌍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A축, B축 해가지고 점들을 찍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에 그린 것과 같은 직선이 완성이 되겠죠. 변수가 A, B로 달라졌지만 그 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는 도형은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과 이 도형의 방정식이 같다라고 말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그 도형의 방정식에 평행 이동을 할 때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f, x, y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f,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y로 표현된 식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 요런 관계가 있는 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게. 그럼 이 fx, y는 x-y 더하기 3이야. 그리고 이 fx, y 이 식이 0이 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좌치가 직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딱딱 끊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다가는 F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나요? 붙일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위와 같은 식으로 지금 제가 뭐 일반적인 함수 F를 들고 온 게 아니고 딱 요 관계를 만족시키는 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럼 fa, b는 요거랑 빼고 생각해봐도 x, y 대신에 a, b를 넣으면 a-b 더하기 3이잖아요. 그게 여기 보이는 이 식이잖아요. 그러면 fa, b 이 식이 0이 되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도형을 찾아봐 라고 하면 위에랑 똑같은 도형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 도형의 방정식과 이 도형의 방정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문자가
x, y, a, b, s, t 뭐로 바뀌든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 모두 다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 문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맨날 하는 소리가 별하트. 이런 거. 관계만 유지된다면. 그래서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나는 답이 이렇게 나왔어. 나는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답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내 답이 틀린 게 아니고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답지에서는 웬만하면 변수를 x, y를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려보는 좌표 평면이 x축, y축을 갖기 때문이에요. 정의역의 원소를 x로 갖고 공역의 원소를 y로 갖기 때문에 문자를 x, y로 표준화시키는 거지 내 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수능을 목표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답을 낼 때 이쪽으로 좀 표준화를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익숙하게.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익숙해지시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고 와 보겠습니다. 자, 등장이 꼭 이름을 막 어떤 단원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보세요. 짠. 이거 뭐예요? 방정식입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뭐라고 알고 있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알고 있죠. 맞죠? 얘는 원점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입니다.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고등수학 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막 찍으면 원이 그려져요. 이걸 갖다가 뭘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이동.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면 x축으로 1만큼 내 맘대로, y축으로 이만큼, 임의로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했을 때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원의 방정식을 받았는데 이거를 도형으로 그리면 원인데 이걸 평행이동했을 때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답해야 되는 내 미션은 뭐냐면 x, y로 표현된 방정식을 대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꼭 x, y여야 되는 건 없죠. 어쨌건 두 가지 변수로 표현된 변수가 들어간 방정식을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자, 원래 원에 있던 점을 P라고 할게요. 그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 x, y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을 만족시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행이동한 새로운 점을 P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프라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짚어가면 괜찮으니까 보기 싫어도 한번 해봅시다. P 프라임, 새로운 평행 이동한 새로운 점을 P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주고, 자, 그 새로운 점의 x 좌표를 x가 아니고 x 프라임, 그러니까 이 x 프라임과 이 x는 다른 거예요. 요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세팅. 그러면 내가 이 세팅한 상태에서 다시 미션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는 이 새로운 점이 어떤 방정식 안에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로 표현된 방정식이 아니고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된 방정식을 대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몰라. 모르는데 어디에 기댈 수 있어? 아, 얘는 x가 오른쪽으로 1만큼 온 애야. 그러니까 x 프라임은 x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이 x좌표가 1이었다면 평행 이동된 거는 2로 온 거야. 이렇게 y 프라임은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2가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프라임. 알고 있는 건 이거. 또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변신을 시키냐면 요거를 그대로 두지 말고 x는 변신하면은 x는 1 넘어가서 x 프라임 마이너스 1,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2 요렇게 볼 수 있죠. 하면 뭘 쓸 수 있냐면 이 x, y는 이 등식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에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 식 완성됐어요. 오, 내 미션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된 방정식이었어. 오, 대답했어. 내 답이야. 내 답. 마이 답. 그런데 답지를 봤어. 답지를 봤더니 프라임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나? 가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 그냥 변수가 바뀐 거야. 나는 지금 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끌어냈고 관계식을 끌어냈어. 그러니까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x, y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 x, y는 이미 처음에 받았던 x, y랑 상관이 없어. 내가 구한 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의 변수가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x, y로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답에 있는 걸 실제로 도형으로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 프라임 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y 프라임 축이 되면서 1,2를 원점으로 갖고 그림이 그래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서 이런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림으로 그려봐 하면은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축만 x축, y축으로 그려지고 아까랑 똑같은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서술형 답지를 쓸 때도 나는 답이 이렇게 나왔지만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표준화시켜서 x, y로 변신시켜서 답을 써봅시다 라는 말입니다. 안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게 항상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뭐를? 그럼 요거는 다 건드렸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함수로 넘어가서 도형의 방정식을 하다가 왜 갑자기 함수 이야기야? 여기까지 오늘 그냥 다 확실히 이야기하고 갑시다.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x, y로 표현된 식이 있고 그걸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면 도형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x, y로 표현된 식에다가 관계식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함수를 보세요. 함수. 내가 맨날 함수라고 보는 거 y는 fx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도 방정식인 거예요. 맞잖아요. x, y가 들어있고 방정식. 그런데 이거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 하지만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fx-y는 0.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함수 따로 도형의 방정식 따로 보지 말고 함수도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둘이 다른 거야? 함수의 개념 자체가 x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것에 대응되는 y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원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x값 뭐 하나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응은 주어지고 그 대응되는 점을 다 도형으로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 관계 중에 x 하나당 y 하나만 결정되는 그런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수도 좌표 평면상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열심히 찍을 수 있고 그것이 도형이 되는 거죠. 뭐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무리함수도 있고 엄청 많죠. 유리함수도 있고 앞으로 배울 로그함수도 있고 저 혼자 신났죠. 그래서 이런 함수도 도형의 방정식 안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수가 바뀌는 것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관계에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수업할 이동,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안녕.